새벽 3시 갑작스런 다리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아이고 다리야 하고 신음하던 그 순간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잠깐 그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입니다. 얼마 전 78세 최정숙 어르신께서 반복되는 다리 쥐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 직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근육이 녹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밤마다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리 쥐가 신부전, 혈전, 당뇨 합병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리 쥐가 생기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 TV 보다가 꼭 다리에 쥐가 나요. 뉴스 볼 때마다 그래요. 6개월 전 진료실에 오신 72세 방영호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먹고 TV 앞에 앉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화장실은 가시죠? 광고 나올 때 한 번 정도요. 진료실에서 종아리를 만져보니 근육이 평소보다 많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쥐가 날 때는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내려온 피는 다리로 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건 어렵죠.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쭉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바로 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리에 고인 피가 굳을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꼭 예방하셔야 합니다. 제가 박영호 어르신께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TV 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세요. 꼭 1시간마다입니다. 둘째, 앉아 계실 때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10번씩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기, 발목 운동 10번.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다리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맞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 목, 어깨까지 다 문제가 생깁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는 습관 하나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신 분,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분들. 이런 자세는 종아리 혈관을 더 압박해서 쥐가 잘 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한 소파라도 1시간이 한계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매 시간 일어나는 습관, 오늘부터 꼭 지키셔야 합니다. 2번째 원인은 몸에 물이 부족하고 중요한 영양분이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3개월 전 71세 박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매일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러요.
자세히 여쭤보니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최근에 고혈압약을 바꾸셨는데 그 약이 오줌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인 이뇨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소금기가 부족했어요. 특히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물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육의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같은 거예요.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쥐가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낍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탈수가 와도 목이 마른데 70대가 되면 이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뇨제 같은 약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오줌으로 물과 함께 중요한 영양분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물 6잔은 꼭 드세요. 아침에 2잔, 점심에 2잔, 저녁 전에 2잔. 둘째,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대신 낮에 충분히 드세요. 2주 후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쥐가 안 나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도 좋아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졌대요. 모두 수분 부족 때문이었던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커피가 오줌을 자주 마렵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숙 어르신 사례도 기억나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78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분도 이뇨제 때문에 몸에 소금기가 빠져서 위험했던 거예요. 이게 심하면 근육이 녹는 무서운 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다리 쥐가 자주 난다면 먼저 물부터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가끔 피검사로 영양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약 때문에 중요한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번째 원인은 심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난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쪽이 아닌 양쪽이 동시에 아프다는 건 심장에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까지 피를 제대로 못 보내요.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집니다. 서 있을 때는 피가 아래로 내려가기 쉬운데 누우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양쪽 다리 동시에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발목이 붓거나 누우면 기침이 나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 중에 2개 이상이 있으면 심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문제로 인한 다리 쥐는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4번째 원인은 비타민이 부족해서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B12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밖에 잘 안 나가시죠? 게다가 피부도 늙어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를 잘 못 만들어요.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에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런 음식을 잘 안 드시거나 위장이 약해서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거죠. 다행히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하면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다리 혈관이 좁아진 경우입니다. 이건 특징이 뚜렷합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고 아픈데 잠깐 쉬면 괜찮아져요. 그러다 또 걸으면 아프고요.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셨던 분,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쥐가 자주 나고 걸을 때마다 아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발목과 팔의 혈압을 재는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갑상선 문제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우리 몸을 활발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부족하면 온몸이 느려져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도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 쥐가 자주 나죠.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생기고 항상 피곤하고 살이 찌는데도 식욕은 없어요. 다리 쥐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약으로 쉽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쥐의 6가지 원인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예방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예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식사 후 습관입니다. 74세 김순자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녁밥 먹고 10분만 걸었는데 다리 쥐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앉으면 피가 다리에 고여요. 그런데 잠깐만 움직여도 종아리가 피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 한 바퀴, 아파트 복도 걷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족욕이에요.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발 담그고 TV 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해줘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 조금 더하면 되고요. 족욕하고 나서 침대에 누우셨다면 발목 운동을 해보세요. 발목을 빙글빙글 돌리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는 동안 다리 근육이 굳지 않게 미리 풀어주는 거예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쥐가 잘 나요. 어디에 많을까요? 검은 콩, 아몬드, 시금치, 두부에 많습니다. 77세 박명희 어르신은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 한 잔과 아몬드 몇 개를 드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밤에 편안해지셨대요.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어요. 평소 먹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잠잘 때 자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하고 자면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베개나 쿠션을 종아리 밑에 받치면 돼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특히 저녁에 다리 붓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체크를 잊지 마세요. 혈압이 다리 쥐랑 무슨 상관? 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깊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밤에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쥐가 납니다. 매일 자기 전 같은 시간에 혈압 재서 수첩에 적어두세요. 평소보다 20 이상 떨어지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저녁 산책부터, 내일은 족욕을 더해보고 그 다음엔 검은 콩 두유를 마셔보는 식으로요. 3개월 후엔 다리 쥐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3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옆에 주무시는 가족 깨울까봐 참고 계신가요? 딱 3초면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힘껏
최대한 당기는 겁니다.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3초만 버티면 쥐가 풀립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쥐는 근육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려주면 풀려요. 꼬인 실을 반대로 돌려서 푸는 것과 같은 원리죠. 만약 누워서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 끝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보세요. 벽이 있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미는 것도 좋습니다. 역시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도 안 풀린다면 일어나세요.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아픈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면 더 빨리 풀립니다.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올 수 있거든요. 무릎 뒤쪽, 우리가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마사지해 주세요. 주먹으로 꾹꾹 누르거나 손바닥으로 쓸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로 가는 피가 잘 안 통해서 쥐가 재발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완벽합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종아리에 올려두세요. 없으면 따뜻한 물병이라도 좋아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재발을 막아줍니다. 선생님, 찬찜질 하라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처음엔 찬찜질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근육을 더 경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1분만 차갑게, 그 다음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80대 할머니가 다리 쥐러 오셨는데 너무 아파서 구급대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제가 할머니 발가락을 코 쪽으로 당겨보세요 했더니 정말 3초 만에 어머 안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어요. 본인 몸만 있으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다만 이런 응급처치를 자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쥐가 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3초면 됩니다. 오늘 밤 혹시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결법을 아시니까요. 침착하게 발끝을 당기고 오금을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응급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신호가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한쪽에만 나는데 양쪽이 동시에 아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서 양쪽 다리에 쥐가 난다면 119를 부르세요. 두 번째,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쥐가 나면서 발가락 색깔이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한다면 피가 안 통한다는 위험 신호예요. 방치하면 조직이 죽을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경우입니다. 76세 이순희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는데 다리 혈관이 90% 막혀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쉬면 나아지는 게 반복된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쥐가 난 부위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피가 굳은 혈전일 수 있어요. 특히 덩어리 주변이 빨갛고 뜨거우면 더 위험합니다.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뇌나 폐로 가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나는 건 괜찮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장, 간, 신경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시니어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당뇨약이 다리 쥐를 일으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부 당뇨약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서 다리 쥐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다리 쥐 때문에 기절할 수도 있나요? 쥐 자체로 의식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과호흡으로 어지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119 부를 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다리 쥐가 났는데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아파요, 또는 다리 쥐와 함께 발가락이 파래졌어요 처럼 위험 증상을 함께 말씀하세요. 그래야 응급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병원 갈 때는 이런 정보를 준비하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나는지, 어느 부위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 목록은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리 쥐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는 꼭 기억하세요. 양쪽 동시, 발가락 색 변화, 걸을 때 통증, 딱딱한 덩어리, 일주일 3회 이상.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를 기억하시나요?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근육 압박, 물과 영양분 부족, 심장이 약해진 신호, 비타민 부족, 다리 혈관이 좁아진 경우, 갑상선 문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해결법을 떠올려 보세요. 예방법도 어렵지 않았죠. 저녁 먹고 10분 걷기, 자기 전 족욕과 발목 운동, 검은 콩이나 아몬드 같은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먹기, 다리 베개 사용하기, 혈압 체크하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늘려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초 응급 대처법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세요. 3초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방송 들은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쪽 다리 동시에 발가락 색깔 변화, 걸을 때 통증, 딱딱한 덩어리, 일주일 3회 이상.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4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리 쥐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예요. 78세 최정숙 어르신도 그냥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고, 72세 박영호 어르신도 TV 보는 습관만 바꿨는데 완전히 좋아지셨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고 경로당 친구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리 쥐는 나이 탓이 아니다. 원인이 있고 해결법이 있다.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리 쥐 없는 편안한 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